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 감독이 사이다 박준입니다. 자, 오늘도 수도권 등 중부 지역에서 대설특보, 대설 경비, 경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출근길 동안 좀 빨리 좀 나오셔야 될 것 같고요. 가급적 대중교통을 좀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좀 입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출근길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생방송 중 댓글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박준의 뉴스 인사이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 바쁜 아침, 오늘 꼭 알아야 될 뉴스 엄선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 뉴스픽. 자, 오늘은 이선재 뉴스토마토 PD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명태균 씨 이야기 오늘도 처음으로 합니다. 여론조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정치인들한테 원하는 결과를 주었다. 저희 단독 보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자, 어제 지금 보도입니다. 명태균 씨가 100% 조작한 가짜 여론조사 보고서 이걸 만들었다. 아주 충격적인데 이 통화 녹음이 공개가 됐네요. 네, 어제자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명태균 씨가 2022년 창원을창 재보궐선거 당시 100% 조작한 여론조사 보고서를 만든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해당 통화 녹음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창원 전략공천 지역이고 어디 중수기한테 사정해가지고 전략공천 받았어. 그래서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 몇 개 던져갈래? 네. 그러면 그 사무총장 던져가고 끝내주겠대. 예, 여론조사 하나 가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잘 들어요. 김영선 35, 김지수가 23, 예. 장동화도 비슷하게. 예. 그 다음에 김정현이는 한 17. 알겠습니다. 야, 누가 그 적합하냐? 네. 그래서 저 한 600개. 예. 무슨 100%. 네네. 네, 해갖고 네. 네, 보고서에서 그래갖고 미량의 보고서를 해서 네. 오늘 하나 맞춰 만들지. 알겠습니다. 예, 고르게 지지받는 걸로 해갖고 여성이 좀 높게 해서. 자, 예, 놀랍네요. 네, 해당 여론조사 예. 보고서는 미공표 여론조사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방금 듣고 오신 통화 녹음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보고서로 김영선 전 의원이 전략공천을 받았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네. 네, 이 보고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조작되었습니다. 먼저 후보별 지지율입니다. 명태균 씨가 통화 녹음에서 김영선 35%, 김지수가 23%, 장동화도 비슷하게라고 말했죠. 네. 네, 명태균 씨가 실제로 작성한 여론조사 보고서에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지율이 36.5%, 김지수 당시 후보가 21.8%로 명 씨의 조작 지시와 유사합니다. 야, 대단하네요. 2%나 올려 주이소 이렇게 저희가 보도한 바가 있는데 지금 보면 조사 규모, 방식, 성별, 지지율 싹 다 지금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통화 녹음에서 명 씨가 네. 한 600개, 무선 100% 해가지고라고 지시한 내용은 조사 규모를 조작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보고서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성별 지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명 씨가 고른 지지를 받되 여성 응답자에서 더 앞서게 하라는 내용 역시 보고서에 반영됐습니다. 그대로 반영됐군요. 네. 예. 해당 보고서에서 김영선 후보의 지지율은 남성 35.9%, 여성 37%로 명 씨의 지시와 유사했습니다. 네. 네, 근데 변호사님, 예. 이 미공표 여론조사여도 이렇게 여론조사 자체를 모두 조작한다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지 않나요? 미공표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돌려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지지 같은 것들을 홍보를 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표는 당연히 안 되지만 미공표로 하더라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업무방해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여론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반영을 시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위조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 지금 보면. 그래서 법적 처벌을 피할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미공표, 공표 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걸 조작해서는 안 되죠. 근데 공표할 여론조사 이것도 손을 대려고 한 통화 녹음이 또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미공표 여론조사 조작 정황 외에도 네. 명태균 씨가 공표 여론조사에도 손을 대려고 시도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이 공개됐습니다. JTBC의 어제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네. 명 씨는 2022년 4월 3일 강혜경 씨에게 공표용 조사를 의뢰하라고 지시하면서 P&R 측에 최소한 7%는 앞서야 한다며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하. 네, 강 씨가 P&R 측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하자 명 씨는 야 만들라 해라며 막무가내로 지시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조사 지역을 잘못 설정해 결국 공표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100% 조작된 미공표 여론조사에서는 7% 앞서야 한다. 또 여론조사 모두 이 미공표, 공표 다 이준석 당시 당대표입니다. 국민의힘 전달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두 건의 여론조사는 모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 전달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통화 녹음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네. 비공표라도 김지수를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공천 줄게 이라는. 이창은 전략공천 지역이고 어제 중석이한테 사정해가지고 전략공천 받았어. 내보고 이기는 여론조사 100개 던져 갈래. 네. 그러면 뭐 사무총장 던져가지고 끝내주겠대. 그래도 이거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냥 그 공평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비공표 그 아예 이야기를 쓰지 마. 알겠습니다. 내가 이 네네. 대표한테 보내줄게. 네. 네, 명 씨가 이준석 의원에게 사정을 해서 창원 의창을 전략공천 지역구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이준석 대표가 명태균 씨에게 이기는 여론조사를 일종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의원은 당시 공천은 자신과 무관하다라는 취지로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증거들이 다 드러나요. 정황, 그리고 진술. 그다음에 마지막에 드러나는 게 녹음이잖아요. 녹음인데 이게 뭐 거짓일까요? 정황과 다 맞아떨어지는데 이기게만 해주면 전략공천 주겠다. 전략공천 받았잖아요. 그 당시 김영선 전 의원 누가 알았으며 창원 의창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뒷거래라든지 뒷정황이 있었다라는 거 앞으로 검찰이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명태균 이야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지금 상당히 많이 걸려있던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할 때 당시 여론조작 정황 드러났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어제자 K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예.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응답 완료자가 1,366명으로 기록되었는데 실제 원본 자료에는 응답 인원이 총 688명이었다는 겁니다. 응답 인원을 약 2배 가까이 부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응답자 신원도 의심스럽습니다. KBS 기자가 서울 용산구 등에 사는 30대 여성으로 표시된 응답자에게 직접 전화했더니 부산에 사는 40대 남성이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잘못한 거네요. 이런 것도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 틀렸다는 건데 이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 보면 나경원 후보가 원래 우세였는데 접전으로 바뀌기도 했네요. 이것도 놀랍네요. 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원본 자료에서는 네.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를 6.7%포인트 차로 앞섰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우세했던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최종 보고서에선 오차 범위 안으로 좁혀져 접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여론조사가 이뤄진 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폰서인 공정과 상생학교 김 회장은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약 700만 원을 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돈도 지금 갔어요. 여론조사가 조작됐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됐고 그것을 뭐 받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당시에 돈이 지금 전달됐는데 오세훈 시장, 명태균 씨 관계를 전면 부인한 바도 있고 또 이 김 씨라는 김 회장 스폰서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 사람을 모른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이 김 회장에게 명태균을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오세훈 시장이다. 이런 통화 내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네. 명 씨를 김영선 전 의원의 소개로 2번 만난 게 전부라고 해명을 했죠. 네, 음흠. 김 회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명 씨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뉴스타파가 어제 공개한 김 회장과 강혜경 씨 간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김 회장은 명태균이 오세훈을 만난 뒤에 내가 만나게 된 거야라고 말하며 네.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를 본인에게 소개시켜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회장은 지난달 14일 명 씨가 전화를 걸어 형님 오세훈이 내 얘기 하지 마이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 회장은 오세훈 시장과 강철원 서울시 부시장이 은혜를 모른다면서 해놓은 게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해놓은 게 있다는 정황상 알리바이용 녹음으로 풀이됩니다. 네. 자, 뭐 지금 심각합니다. 오늘 댓글 많이 오셨어요.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생방송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타이운허님 오셨고요. 노미숙님, 로라님, 또 여전히 리틀 테네시님, 김말룡님, 펀치님, 또 창조복화님 오셨습니다. 좀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정치인들이 연루가 돼 있고 명태균 앞에 이렇게 놀아나는 이유가 있었는 게 그걸 조작해서 갖고 왔는데 그 조작한 걸 몰랐을까요? 원하는 대로 조작을 해주고 그 조작한 비용을 뭐 어떤 식으로든지 주고 또 자신은 공천받고 당선되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그 힘을 발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 댓글에서도 정말 놀랍다.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검찰 조사 창원지검에서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사를 어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은 예. 어제 오전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검찰은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에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경남 창원을창 지역구 공천심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대외비 자료라 제출이 어렵다며 거절하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네. 검찰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2022년 6월 창원 일창 보궐선거 당무감사 자료 등을 확보한 뒤 당 공천 업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회관 기획조정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그 외에도 검찰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김진태 강원지사 공천, 박완수 경남지사 공천, 이강덕 포항시장 공천 등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곳입니다. 자, 근데 뭐 좀 놀랐습니다. 통상의 압수수색 모습하고 좀 달랐어요. 당사를 압수수색한다면 뭐 정당 민주주의 침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막는 모습이 좀 우리가 상상을 했었는데 매우 협조적입니다. 조금 놀랍습니다. 네, 예. 어제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직자들의 격렬한 반발이 아예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아예 없었어요. 네, 예. 한동훈 대표는 법에 따라 응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당이 압수수색됨에도 차분한 국민의힘 모습에 낯설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2021년 고발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가 김우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시도하자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11시간 대치 끝에 압수수색을 중단시켰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저도 것 기억이 같습니다. 납니다. 예. 네, 그렇죠. 이례적인 모습에 일각에서는 친한계의 정치적 계산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이 모두 친윤계에 집중되는 만큼 검찰 수사로 손해볼 게 없다는 계산이라는 겁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검찰 수사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긴급성, 밀행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몰래 순식간에 빨리 했을 때 그 성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늦게 대놓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압수수색입니까? 검찰 수사 자체가 압수수색 자체가 일각에서는 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검사해봤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도 아주 협조하는 모습. 글쎄요.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있을지 뭘 확보한 건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창원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채무이행 각서 이걸 발견했다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명태균 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 업체 P&R에 작성해준 채무이행 각서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아하.
어제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각서는 미래항공연구소가 PNR에 진 6천만 원의 부채를 김 여사에게 돈을 받아 갚겠다고 약속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작성일은 2022년 7월로 채무 상환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사기죄로 고소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문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미래항공연구소와 PNR 각서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등장한 만큼 실제로 명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받을 돈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거짓말에 불과했는지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하나씩 계속 나오고 결국 계속 그 마지막 사람은 김건희 여사로 다 귀결돼요. 명태균 보고 이렇게 돈을 줬을까요? 명태균한테 무릎 꿇고 울고 막 했을까요? 일부 정치인들이 아니죠. 그 뒤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있기 때문에 공천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울기도 하고 무릎도 꿇고 돈도 주고 뭐 이랬던 걸로 추측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각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그러면 이건 당연히 검찰이 좀 빨리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국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명태균 씨 법원에 구속 적부심 신청을 청구했었는데 이거 기각이 됐습니다. 네, 명태균 씨는 지난 26일인 화요일 법원에 구속적부심 심사를 청구해 어제 오후 4시쯤 구속적부심사를 받았지만 결국 명태균 씨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해달라는 절차입니다. 명태균 씨는 구속적부심 청구의 사유로 자신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 사건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점, 건강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 등을 청구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명 씨는 구속적부심이 기각되더라도 검찰의 기소 전에는 보석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네, 구속적부심은 통상 대부분 기각이 많이 됩니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매우 드문데 이걸 했다는 거는 일각에서는 구속 딜이 있었는 거 아니냐. 명태균 씨가 안 되면 다 공개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좀 연결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주말간 또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또 명태균 씨를 통해서 나올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댓글 중에 하늘아 님이 댓글 주셨어요. 휴대폰부터 압수수색해야지. 예,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휴대폰만 확보를 하면 돼요. 뭐 엉뚱한 데 들어가서 협조 받는 것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라든지 당대표라든지 대통령 부부라든지 관련자를 만나가지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2022년도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확인하면 증거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방 하나 딸랑 들고 들어가서 가지고 오고 그래서 댓글에 쇼 아니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선재 PD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쇼미더 민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혼돈의 증시, 계속되는 불확실성, 수렁에 빠져버린 국내 증시, 무너진 계좌를 재건해줄 2명의 스페셜리스트, 트럼프 2.0 시대 투자 전략은 12월 7일 1시 유성치 운용형, 12월 14일 1시 금산 전문가, 썸상 구독자는 강연회가 무료, 토마토 증권톡 유튜브에서 멤버십 가입하고 전화주세요. 12월 7일과 14일 오후 1시 2025년 증시대전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한 주간의 민심을 쏙쏙 살펴봅니다. 쇼미더 민심. 오늘도 박영식 정치시사 에디터, 김민아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눈이 옵니다. 많이 오죠?
많이 오죠. 예, 우리 두 분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김민하 평론가도 그렇고 박영식 에디터도 대중교통 이용하시죠 통상. 네, 보통 그렇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자전거를 이용하시고. 뭐 평소 같으면 그럴 텐데 이제 눈이 오면은 그럴 수는 없죠. 오늘은 자전거를 네. 타기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리고 이제 추워졌기 때문에 네. 추워졌기 때문에 자전거는 이제 특별한 각오와 장비가 있어야지 맞습니다. 탈 수가 있습니다. 제작진이 혹시나 우리 또 출연자들 지각하면 근데 제가 걱정하지 말라. 이분들은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지각 할 리가 없다라고. 근데 저는 했습니다. 오늘 청개구리가 돼가지고 예. 오늘은 하필이면 또 차를 갖고 나왔는데 나왔습니까? 그래도 길이 좀 많이 미끄러운 네. 편이니까 되도록이면 대중교통 그렇죠. 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도 아마 수도권, 중부 내륙 지방 지금 많이 눈이 오기 때문에 또 경기 남부 지역도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또 좀 빨리 이동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뤄볼 여론조사는 어제 발표된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 의뢰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 개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100% RDD 방식입니다. 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2% 포인트입니다. 자,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식 에디터. 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이번 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주 스트레이트 뉴스와 조원 CNI 조사는 잘 못한다가 70.6%고요. 네. 잘한다가 27.4%로 집계됐습니다. 네. 모르면 그 중에 이제 2%로 볼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코어층을 주목해서 보잖아요. 네. 매우 잘못함이 64.2%, 매우 잘하면 13.9%이고, 요게 이제 2주 전보다 긍정평가가 3.1% 포인트가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3.4% 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이제 네. 긍부정평가 차이가 그 갭이 간극이 43.2%포인트로 이제 줄어든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부정은 낮아지고 긍정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떤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는 분석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게 4주 전에 이 해당 조사에서 4주 전,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에 네. 지지도가 23.9%로 이 조사에서는 최저치를 기록한 이후였고 2주 전에 좀 소폭 상승하더니 오늘 27.4%까지 올라와서 뭐 사실상 반등하고 있다라고 네. 이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타 조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 월요일에 리얼미터가 긍정 25.7, 부정 70.3, 또 여긴 6주 만에 25%를 넘겨서요. 물론 30%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반적으로 갤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좀 올라가는 네. 그런 형국을 보이고 있고 요 ARS 조사는 좀 표본이 많습니다. 2,000명 정도인데 보수가 476명, 진보가 611명, 중도가 736명이라서 생각보다 진보가 좀 더 많이 응답을 했는데도 잘함의 상승이 있었다라는 측면을 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반등을 좀 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다른 여론조사도 비슷하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김민하 평론가? 일단 네.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용산이 뉴스의 중심에서는 네. 일단은 약간 벗어나 있어요. 아. 네, 완전히는 아니어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ARS 조사에서 막 30% 아래로 막 내려가고 이러려면은 첫째 지지층도 이 방어를 못할 만한 무슨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형인 사건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용산과 대통령이 지금 뉴스의 중심에서 살짝 비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뭐 방어를 뭐 이렇게 못 해줄 만큼 그래서 나 평소 마음속으로는 대통령을 지지하고 뭐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네. 여론조사에서 응답을 안 할 만큼의 뭐 그런 상황 아니기 때문에 이 층이 좀 돌아왔다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한 여당이 계속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국면이면 또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균열이 이제 좀 심화됐을 텐데 지금 뭐 당 게시판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당 내 균열이 있긴 합니다만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충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러다 예. 보니까 요거는 여당 내에 어떤 대결 구도로 소화가 되고 대통령은 여기서 또 비켜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내막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평론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렇죠. 예. 내막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제
요 여론조사에 응하는 지지층이 볼 때는 유권자층이 볼 때는 표면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이니까 네. 이런 부분들도 상승세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그 판결이나 이런 것들이 재판 부분. 그렇죠. 네, 15일 있었고 25일 있었어요. 그렇죠. 예. 선거법 위반과 관련돼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네. 이 징역형이 이제 선고가 1심에서 된 것이고 위증교사 관련된 거는 무죄로 판결이 났습니다만 네. 이 사법 판결이 절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는 첫 번째 판결에 대해서는 아 역시 민주당은 안 돼. 예, 이재명 대표는 역시 안 되는 거야. 아하. 역시 우리가 정당한 거야 정치적으로. 예. 이런 느낌을 줬다면 두 번째 판결은 이 사법부가 나쁘다. 네. 이런 느낌을 주는. 어쨌든 결집할 수 있는 동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근데 아.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첫 번째 판결을 듣고 이 역시 사법부가 나빠. 두 번째 판결 보고는 아 역시 우리가 정당해. 아, 똑같은데요, 그럼. 그렇죠. 이런 효과를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에게는 결집의 명분이 일부 작용을 해서 네. 그래서 일부 상승세 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일부 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근데 있는 이게 거죠. 조사 자체가 좀 눈에 띄는 게 뭐 판결도 있었긴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전에 지금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부권 행사를 계속하고 있고 명태균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방식 에디터 보시기에는 지지율이 이 반등 너무 반등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들 웃고 있어요. 그게 무슨 반등이냐? 살짝 그냥 된 건데 그렇지만 3%도 반등입니다. 영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영끌 반등. 끌어서 올라간 네. 거니까 좀 더 올라갈 가능성 아니면 하락할 가능성 어떻게 짚어봅니까? 글쎄요, 저는 이게 지금 사골 같은 주제가 여론조사 보면 늘 등장을 하는데 네. 사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주제 자체가 네. 뭐랄까요, 민주 진보 진영 지지층들이라든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그리 영향이 없는 주제라고 똑같아요. 보여지고요. 지금 거의 이제 매우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사실 보수 진보 양쪽에 사실 김건희 여사라는 주제 마찬가지로 그게 사골이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사골 주제들은 좀 우리가 배제하고 보는 게 좋은데 지지율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점차 본다면 어쨌든 그 긍정 평가가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그 생각하는 층이 70대 이상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영남, 정당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이잖아요. 네. 이쪽에서 이제 지지를 철회할 만한 그럴 모멘텀이 뭔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등장한 것은 제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이제 결국 친윤과 친한의 어떤 갈등 요소가 더 이른바 단계 논란이죠. 단계 논란이나 이제 더 폭발적으로 이 갈등이 불거진다면 아마도 이제 긍정 평가가 깎여 내려가는 그런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앞에서 짚어주신 어떤 특검 거부권이라든지 명태균 게이트 의혹은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거의 두 달을 이제 석 달째가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뭔가 역치가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어서 부정이 더 높아지거나 긍정이 더 깎여 내려가는 이제 그런 어떤 하락 국면이 다시 찾아올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적다고 보는데 물론 장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아,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녹취록도 제가 들어보니까 뭐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공개가 안 됐다 그래서 다 듣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다 공개할 게 너무 많답니다. 그리고 뭐 주제별로 이제 드문드문 나왔던 예. 녹취록들이 합쳐져 보면 완성형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것도 놀라워요. 아예 그냥 100% 조작. 보고서 하나를 그냥 통째로 조작해서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MBC, 뭐 JTBC 예. 이런 데에서 아주 부분적으로 보도했던 게 완결형이 나오는 보도들이 이제 쏟아지고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보도들이 누적되면 아마도 긍정 평가가 하락되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이 지지층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시점이 찾아올 텐데 네. 그것은 단기적으로 올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죠. 저도 네.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은 지금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우리 같은 이제 뉴스 고관여층이지 예. 않습니까? 우리는 두분 평론가, 평론가시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변호사지만 네. 이제 진행자 내지는 이제 뭐 어떤 뉴스로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그렇습니다. 예, 분의 깜짝 입장에서 놀랐습니다. 예. 볼 때는 매일매일이 새롭고 매일매일이 아니 이럴 수가 뭐 이런 이제 뉴스들이 나오지만 근데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는 지금 명태균 씨 관련 사안은 정보량이 너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이렇게 정보량이 많을 때는 한번 정리를 해주는 이벤트가 지금 필요해요. 그렇죠. 그 정리를 해주는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 누가 잡혀가거나 그런 게 지금 네. 누가 이렇게 뭐 뭘 뒤집어 쓴다거나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야 사람들이 아 결국 뭐가 얘기가 많았는데 누가 잡혀갔구나.
뭐가 얘기가 많았는데 결국은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이걸 봐야 이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래서 뭔가 계기가 필요하다. 이게 여론에 어떤 일정한 영향을 미치려면 이런 생각이 들고 거부권 행사는 지금 뭐 주식시장에도 뭐 선반영됐다 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이제 김건희 특검 이런 데 대해서 거부권 행사했다라는 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니까 사람들이 아, 이런 일도 있나?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론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벌써 세 번째 행사한 거지 않습니까?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는 아, 이 배우자에 대한 특검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람이다. 그거 이제 이미 그런 캐릭터가 돼버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더 이상 충격도 안 받아요. 이제 일반 유권자들이 그렇지. 그런 일은 있지. 그래서 아마 거부권 행사하면 다시 이제 돌아서 국회로 다시 올 거야. 아마 뉴스도 거부권 행사했다. 이거는 더 이상 뭐 일면에 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래서 다들 당연히 의뢰 거부권 행사하고 돌아서 다시 오면은 그럼 이탈표가 나올까? 이미 여기까지 뉴스는 가 있는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예. 이미 그냥 일상에 뭐 오늘 아침이 밝았으니까 아침 먹고 점심 먹겠지 뭐 이 정도 당연히 거부권 행사. 예, 뉴스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 이거는 이제 얘기가 안 되고 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돌아와서 이제 이 이탈표가 나올 거냐 뭐 이것도 사실은 그다지 뭐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상황이고 네. 이 이제 재의결 국면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희한한 어떤 제스처를 취한다. 예. 이러면 이제 이게 일정 정도 반영될 여지는 아직은 있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백지 투표를 하자 이게 나오잖아요. 기권하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탈 여부를 확언할 수가 없으니까 투표를 하러 가되 왜냐하면 또 아예 안 가면 정족수에 문제가 생기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가서 싹 다 기권하자.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가서 오늘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이 어떤 전략이 나오던데 네. 아예 기표소에도 들어가지 말자. 네. 기표소에도 들어가지 말고 그냥 직행하자 이 투표함으로. 그러면은 투표를 하러 들어가는 녀석이라고 하면 녀석이죠. 들어가는 의원은 의원이죠. 예. 들어가는 의원은 배신자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탈표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장에서 잡아내자. 이거는 거의 북한 아닙니까? 북한이죠. 뭐 북한에서 찬성 투표를 네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런 행태가 만약에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상한 짓을 하면 되는데 글쎄요, 뭐 오히려 그만큼 불안감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는 건지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다음 질문은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입니다. 박영식 에디터 어떤 네. 결과 나왔습니까?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댓글로도 이게 지금 토마토 조사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닙니다. 조원 네.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로부터 의뢰받아서 한 정례 조사고요. 이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43.8%,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2%고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5.8, 홍준표 5.3, 오세훈 5.2, 김동연 4.8, 원희룡 4.2, 이준석 3.6, 안철수 1.8, 기타 2, 없음 모름이 이제 7%인데, 그러니까 2주 전의 조사로 비교를 해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빠졌습니다. 3.1%포인트 하락했고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그런데 많이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0.2%포인트가 상승했기 때문에 뭐 두 사람의 간극이 전 조사보다는 좀 좁혀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게 지금 약 한 5% 정도의 간극으로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더 주목할 만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표의 지지도, 적합도 자체가 0.2%포인트 올랐다는 건 네. 사실 오르지 똑같다는 거죠. 않았다고 예. 보는 게 더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왜 그런 걸까에 대한 내용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등장한 인물들이 좀 있어요. 네. 보시면 조국, 홍준표, 오세훈, 김동연, 원희룡, 이준석 이런 인물들을 범보수와 범진보로 분류해가지고 합쳐보면 어느 쪽이 더 높은지를 우리가 또 함께 알아볼 수도 있는 그러네요. 대목이어서 그리고 이제 종국에는 명태균과의 또 관련성이 있는 대권 주자들은 사실 배제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많이 보는데 빼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대목까지 우리가 함께 네. 적합도를 맞춰보면 만약에 내일 당장 대선이 벌어지면 네. 어느 진영에게 유리할까 정도를 좀 보면 다 알겠네요. 예,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약간 떨어졌고 한동훈 대표가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고 그리고 여러 어떤 명태균 관련된 분들이 이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 지금 이 시점에 사실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이렇게 쭉 조사하는 거 이 사람별로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중대한 의미를 갖지는 않거든요, 사실. 대선이라는 게 우리가 다 겪어봐서 알지만
대선까지 가는 길에 별일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유, 사실. 지금 뭐 아주 그렇죠. 참 중간밖에 안 왔어요. 반밖에 그렇죠. 안 했는데요. 예. 반도 안 왔죠, 사실은. 예. 네, 그래서 뭐 요런 것들을 보면 예. 이 개인이 얻는 이 지지율 자체는 큰 의미는 사실 없는데, 네. 근데 요런 조사에서 뭘 보면 의미가 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대 진영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합계를 보는 건 의미가 있다. 제가 볼 때. 두 분 다 그거 짚어주시네요. 그렇죠. 합계. 합계를 보면은 예. 왜냐면은 이 대한민국 대선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양당 구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어쨌든지 간에 거의 그렇게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당장 내일 이제 그러한 대선이 진행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 요거를 이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여서 그거는 의미가 있는데 더해 보면은 바로 답 나오거든요. 답 나와요. 요거는. 네. 더 해보십시오. 답이 네. 나옵니다. 거의 이제 범민주당 세력이 거의 2배거든요. 지금 이 더해 훨씬 보면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개인의 어떤 그 지지율이 약간 하락을 했다. 특히 이 조사 결과 보면은 서울 지역에서 거의 이제 2주 전보다 9.4% 포인트 하락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이 빠졌죠. 요거는 이제 2주 전하고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판결 영향 이런 판결이다? 것들이 있는 네. 것이죠.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징역형이 어쨌든 선고가 됐기 때문에 네. 중도에 가까운 지지층 입장에서는 다소 판단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요거는 당연히 그렇겠네요. 징역형이 선고가 됐고 더군다나 이거는 의원직 상실 플러스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지금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 정치인에 대해서 내가 대선 후보로서 지지하느냐 여부에 있어서는 그러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유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 네. 기간이 23, 24, 25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가 25일에 25일 날 났어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조사 오후에 기간이 났으니까. 그렇죠. 조사 기간이 3일 조사를 하는데 그 중에 오후에 나온 무죄 선고 내용이 얼마나 제대로 이 안에 이제 반영이 됐겠는가는 아하. 우리가 좀 따져봐야 돼서 봐야 되겠네요. 같은 조사를 이제 2주 있다가 저희가 또 아마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때는 아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무죄 선고 내용도 좀 더 충실히 반영돼서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함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 차기 주자 관련해서 김종인 위원장 말씀 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밖에 없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첫째, 네. 네. 매우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첫째, 전제가 있어요. 예. 1. 국민의힘에 예. 2. 그나마. 그러니까 1. 국민의힘에 2. 그나마. 한동훈 대표 말고 지금 누가 있나요, 아, 또 왜 사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또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하나 다 보시네요. 네.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떠한 흐름으로 네.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원희룡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또 흐름이 딱 오고 또는 안철수 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흐름이 올 수도 있지만 네. 지금 바로 전에 우리가 본 이런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조사를 딱 봐도 네. 한동훈 대표 17.2%인데 홍준표 5.3, 원희룡 4.2, 안철수 1.8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상황에서는 좀 이분들이 이제 이 한동훈 대표를 꺾고 뭔가 이렇게 좀 대권 주자로서 국민의힘 내에서 그나마라는 단서를 달고 올라가기에도 사실은 좀 여러모로 장애물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당연한 얘기다. 근데 앞으로는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처지에 좀 이렇게 대입해서 놓고 보면은 본인 처지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은 여러 차례 뭐 우리가 확인했지만 명태균 씨 관련 이슈에서 이제 무관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버지 같아요, 진짜로. 뭐, 제 생각이 아닙니다. 네. 명태균 씨가 아버지를 했으니까. 그렇죠. 네.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사실 또 명태균 씨가 우리 뉴스토마토 보도를 근거로 해서 쭉 보면 네. 창원, 경남 지역에서 좀 이렇게 활약하던 네. 그러한 인사였는데 전국구로 발돋움하는 과정에 또 중요한 김종인 위원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됐던 분인 거잖아요.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 당시에 명태균 씨가 여러모로 데이터를 또 제공하는 과정이 있었던 거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를 그 당시에 치르면서 또 뭔가를 한 것 같다 지금 이렇게 그렇죠. 정리가 되고 있는 과정 보도가 아닙니까? 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없으면 그게 가능했겠느냐 이런 의문도 있기 때문에 그럼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한동훈 대표를 언급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얘기해야 되는데 마땅치 않거든요, 사실.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국민의힘 외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뭐 이준석 의원 이런 사람들을 언급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명태균 씨 이슈에서는 언급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언급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 것이냐. 아, 과연 명태균 패밀리군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냥
관련이 없는 것 같은 한동훈 대표 언급하는 것이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좀 깔끔한 선택이라는 판단을 또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사실은 한가롭게 지금 어떤 전국에 대한 전망을 하거나 누가 희망이고 누가 또 별이고 이런 얘기를 하실 만한 지금 상황이 저는 못 된다고 조금 봅니다. 안 되고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 사실 어제까지만 보더라도 명태균 게이트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이 정치권 인사는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이거든요. 시장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실제로 조사나 수사망을 좀 좁혀오게 된다면 지금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 김한정 네. 그 회장을 조사하면 당연히 이제 뒤따르는 것은 오세훈 시장을 조사할 수밖에 없을 그렇죠.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사실은 그때 당시 오세훈 시장을 만든 것은 비대위원장 김종인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통해서 자신이 나름대로 이제 해명을 하길 어떤 성향 조사 분석 문건이라든지 명태균으로부터 왔던 보고서 자체가 비서를 통해 자신의 데스크 위에 올라와만 있었지 보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 도망가는 그 화법이자 변명에 가까워요. 그래서 네. 만약에 이건 뭐 제가 이제 지금 너무 넘겨짚는 거라가 좀 죄송합니다만 참고인 신분이 아니라 실제 피의자가 되실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그런 있는 분이 상황이에요. 예. 다음 뭐 국민의힘에 그나마 희망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대표를 거론한다는 것은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과거에 이제 별의 순간 언급하면서 소위 이제 김종인 픽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들 사실 뭐 엄밀히 얘기하면 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국정 성과가 있었던 대통령이라고 평가하지만 다만 어쨌든 윤석열이라는 사람에게 그 어떤 권한을 내어줬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정권 연장에 실패한 대통령이라면 문재인도 실패한 거고요. 지금 윤석열 어떻습니까?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별의 순간을 언급했던 분이 바로 김종인 위원장이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이럴 처지가 아니다. 범보수가 모두 이제 옥의 순간, 괴멸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깊으실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라도 한 게 아닌가. 수사 대상 아니냐라고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하면 특히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가 있고 한동훈 대표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리더십의 위기를 좀 맞고 있다고 이렇게 보이는데 뭐 양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사에서 리더십 평가를 좀 했네요. 이것도 네. 재밌는데 내용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요거는 아까 이제 대선 주자 적합도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될 네. 내용 같은데요. 이 이재명 대표 리더십 평가와 한동훈 대표 리더십 평가를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긍정 평가가 55.2%, 네. 부정 평가가 39.2%였고요. 반대로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평가를 보면 긍정 평가가 29.7%, 부정 평가가 63.9%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같은 여론조사 응답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내용인데 이재명과 한동훈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좀 엇갈린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16%포인트 높았고 네. 한동훈 대표는 거꾸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이 갭 차이가요 34.2%포인트 정도로 벌어져 있어서 이걸 이제 리더십의 차이로 좀 이렇게 보는 해설들이 많은 것 같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뭐 지역적으로 보면 전국 7개 권역 중에 이제 대구 경북을 제외한 다른 6곳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는데 한동훈 대표의 경우에는 TK를 포함해서요. 네. 다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게 확인이 좀 됐습니다. 이제 지역별은 좀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점. 아하. 그리고 이제 사실 정당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는데 정당별 관련 내용은 저희가 혹시 그림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김민하 평론가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88.7%가 이재명 대표 리더십을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은데 이거 한동훈 대표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68.5%밖에 안 돼. 이게 왜 밖에라고 표현을 하냐면 좀 그 당 대표면 상당히 많은 표를 얻어야 되는데 아직 60% 70%대밖에 안 된다. 차이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하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야 네. 뭐
언론에서는 일극 체제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당에 대한 장악력이 이미 강화된 상태 그런 것 아닙니까? 같아요. 예. 이게 총선 전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이 당내에 있었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당을 일극 체제로 가져가는 게 맞냐 틀리냐 있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총선을 승리로 이끈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 이후에는 거의 이제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가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 내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뭐 총선 이겼는데 더 할 말 있겠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뭐 할 말 없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88.7%가 뭐 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앞으로의 이제 뭐 대선까지 가는 길이 완전히 뭐 이렇게 뭐 탄탄대로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측면들도 있겠죠. 그거 어떻게 잘 넘기느냐 이런 게 남아있는 과제일 것이고, 네. 국민의힘 지지층은 지금 그냥 딱 봐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 가면 왜 이런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난리가 아니에요, 그 앞에 네. 가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과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보수 유튜브 하시는 네. 분들이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재판 결과 관심도 없어요 이제는. 그 얘기도 네. 안 합니다. 아유. 네. 그 신경도 안 씁니다. 지금 내전 상태에만 모든 관심이 쏠려 있기 이것 때문에 때문에 그렇군요. 예. 이 한동훈 대표에 대한 이 완전히 이제 거의 뭐 아주 모든 역량을 쏟아가지고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반대 전선에 나서고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렇죠. 두 번째는 또 그러한 전선에서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정당성을 강변하면서 여기랑 세게 붙고 있으면, 내전에 세게 붙고 있으면 또 요 양상이 또 좀 다를 수도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보는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 처음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요 흐름에 대해서 제동을 걸 것처럼 나서더니 요새 좀 시들하네. 요새 좀 별로 그 거기에 순응하는 것 같네. 이런 흐름이 있으니까 한동훈 대표를 받쳐줘야 될 쪽은 또 좀 약화가 되는 분위기가 있고, 네. 마지막으로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한동훈 대표의 정치라는 거는 뭐냐. 예를 들면 자기만의 어떤 정치적인 뭐 색깔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령 이재명 대표를 예로 들면 요즘에는 얘기 안 하지만은 과거에 성남시장 할 때는 이재명 하면은 기본소득 이런 게 있었잖아요. 정치 신인이면 네. 정치 신인이면 이런 게 하나 큰 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의 선을 휙 긋는 게 있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그게 없고 내가 정책 이슈예요라고 꺼내는 것도 좀 짜잘한 것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하나로 꽤 맞춰지는 것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보수 이슈인지 아니면은 보수 내에서도 따뜻한 보수인 것인지 아니면 보수 내에서 어떤 엄벌주의의 이슈인 것인지 이게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로 꽤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 한동훈은 뭐야? 그냥 검사 정치인가? 제2의 황교안인가? 이런 흐름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 체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있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도 전폭적으로 아하. 한동훈 대표 체제에 대한 어떤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다. 이 보면 한동훈 대표가 그냥 떠오른 거 당원 게시판이거든요. 8월 동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특검법도 안 받고, 리더십도 없는 것 같고. 우리 박영식 에디터 보시기엔 한동훈 대표한테 가장 필요한 거, 지금 필요한 거 뭡니까? 그 우리가 그 리즈 시절이라는 표현이 네.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에 자신이 법무부 장관 하던 시절을 좀 되살려 보고, 그때 셌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바로 이제 또 비대위원장으로 넘어와서 어떤 여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네. 기대와 희망을 한 몸에 받았던 자신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에 있었던 게 지금 없는 게 많이 보이거든요. 네. 심지어 본인을 비유하면서도 자신을 조선 제일검이라고 자신이 표현한 적이 있을 정도로 세간은 그렇게 그를 평가했거든요. 정말 뭐 야당을 상대로 잘 싸운다, 말싸움에선 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한동훈 대표 별명이 뭡니까? 뭐죠? 간동훈, 완전 바뀌었네요. 런동훈, 네. 이젠 팔동훈, 팔동훈. 뭐 이제는 네. 뭐 탈모사, 뭐 이런 뭐요? 얘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예요? 살모사는 탈당하라 이런 메시지까지 아, 나오고 있는 그런 여권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탈모사예요? 예. 이런 거를 어떻게 자신이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과감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뚫고 나가는 저력이 없습니다. 결국엔 길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말을 뱉었다가 행동이 달라지거나 혹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전형적인 구태 정치인의 모습과 다를 게 없는 모습이에요. 아까 말씀해주신 특검법도 발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지지부진하고 언제 할지도 모르겠고요. 당원 게시판 논란도 기다 아니다. 예스 or 노만 얘기하면 됩니다. 아니면 당대표직을 걸면 됩니다. 아니면 네. 누군가를 뭐 정말로 어떤 법적 조치를 제대로 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 지금 뭐 이거 가지고 벌써 3주째 이러고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여당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살려나가지 못하고 있고, 여당 대표 즉 지도자다움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서는 한동훈 대표가 과연 대선 주자의 한 명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지 전 좀 의문이에요. 치고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진짜 이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예. 이게 말씀하신 것 중에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실 이제 좀 이 보수 유권자 층이 네. 기대를 모았던 건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를 잘 혼내준다 이런 거였어요. 사실 그렇죠. 그때. 맞습니다. 근데 예. 요게 전부였냐면 플러스 알파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 보수 정권의 나름 기대주의인데 또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그렇게까지 보수적이지는 않는 것 같다. 뭔가 중도지향적인 것도 있는 것 같다. 합리적인 부분이 있을 것 그렇죠. 같다. 요런 예. 색깔을 내는 것 같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이라는 신분 자체가 모든 정치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택적으로 목소리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때는 선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목소리를 잘 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이제 기억이 좀 희미해서 뭐하지만은 네. 어떤 억울하게 사망한 어떤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이 대응하지 않고 현장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뭐 애도를 표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네. 거. 그런 걸 통해서 이게 뭐가 합리적인 뭔가가 있을 수가 있어. 이런 기대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근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 정당의 여당 대표가 돼서는 이재명을 내가 잘 때린다. 이걸로만은 승부가 안 난다는 게 됩니다. 이미 증명이 됐어요. 예. 왜냐하면 선거법 이 위반 1심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뭔가 대공세를 펼쳐보려고 했지만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네. 단계 논란에 발목 잡히고 이게 그 맥락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이 두 번째에 있었던 기대에 뭔가 보수의 새 길을 뭔가 만들어 줄 법도 한데 싶은 거를 가지고 승부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거는 그 역량은 없는 것 같다. 없다. 예. 그래서 이게 어렵다 승부가. 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당 지지율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당 지지율 박인식 에디터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지막으로 저희가 정당 지지율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요, 더불어민주당이 47.7%, 국민의힘이 30.7% 확인이 네. 됐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5%, 개혁신당이 2.8%, 기타 정당 2.1%, 여기서 뭐 모름의 비율이 좀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11.6%로 분류가 됐고요. 그리고 이 정당 지지율도는 2주 전보다 민주당이 지금 1.4%포인트 상승한 결과이고 네. 국민의힘은 1.6%포인트가 하락해서 오히려 뭐랄까요, 저희가 앞서서 분석한 여러 이제 전국의 이슈들을 살펴봤는데도 불구하고 양당 간의 지지도 격차가 17%포인트로 오히려 더 더 커졌다라는 벌어졌다, 점, 이제 그 점을 좀 저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윤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상승 전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도가 같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락 추세로 떨어진 것은 역시 아까 저희가 짚어봤던 친윤 친한 간의 대립이라든지 단계 논란 때문에 어떤 이런 추세가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는 대목에서 좀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짧게 시간이 요거는 다 돼서. 예. 이 국민의힘 정당 네. 지지율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전의 문제가 뭐였냐면 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디커플링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동반 하락하는 기류의 요 추세 자체가 완화된 거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 자체는 유지가 되는 가운데 네. 디커플링 됐던 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하고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디커플링 됐던 게 이게 회복이 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요게 디커플링 됐던 게 회복된다고 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를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런 차원으로 요거 두 개는 보시면 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쇼미더민심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 이슈 3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사 맛집 이슈 3합 시간입니다. 김필성 변호사, 신준 변호사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공식적인 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좀 유심히 봤던 정치 이슈 뉴스, 우리 신준 변호사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명태균 씨가 여론 조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술을 부렸는데 네. 이번에는 100% 네. 100% 어제 나왔던 뉴스입니다. 가짜로 100%. 만든 여론조사. 100%. 네. 그냥 불러주는 대로 이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잘 들어요. 김영선 35%, 네. 김지수 23%, 장동화도 비슷하게. 그 다음에 김종양이 한 17%. 이야. 이렇게 불러주는 대로 만들어라 네. 라고 했던 여론조사. 야, 이게 여론조사입니까? 여론조작입니까? 야. 창조죠, 창조. 네. 이런 여론 창조를 해내는데 이거를 명태균 씨 말로는 강혜경 씨에게 준석이가 이기는 김영선이가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략공천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하나 만들자.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론조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뭐 같이 좀 말씀하면 여론을 약간씩 그것도 문제지만 네, 네, 네. 대놓고 걔는 35% 얘는 17%. 근데 그 정해준 대로 나중에 보니까 비슷한 결과가 나왔어요. 실제로 그렇게 조작했던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그렇죠. 숫자를 먼저 불러주는 거죠. 네. 숫자를 먼저 불러주고 그거에 대해서 맞춰가는 거죠. 그래놓고 그 자료를 주면 이준석 대표가 이겼네. 얘 주자. 전략 네. 공천. 이게 정황하고 다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네. 것 같은데요.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한 여론조사가 왜 그렇게 영향력이 컸는지, 네. 모두가 왜 이 사람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가져온 여론조사를 따라가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해서 여론조사를 이렇게 저렇게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아, 정말.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이 사람이 그 국민의힘 내에서 이 정도 영향을 갖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뭔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혀 모르는 지나가던 사람이 와서 몇 판사 나온대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조작했다는 사실에만 좀 초점이 가고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강한 영향을 가지고 여론조사도 다른 여론조사나 공실력 있는데 맡기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가 가져온 여론조사를 이게 철석같이 믿고 영향을 미쳤던 이유가 무엇일까가 전 아주 좀 파는 사람이 아직 없어요. 뭘까요? 궁금합니다. 신주진 변호사님께서 손을 딱 드시는데. 제가 추측하기에는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여론조사 기능이 있는데 네. 굳이 여의도 연구원장 지상원 당시 연구원장이 미래한국 연구소에 의뢰를 합니다. 네. 네, 중구청장, 성동구청장 이렇게 의뢰하면서 그 결과만을 기다려요. 네. 원하는 결과가 나올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알지 않고서는 굳이 미래한국 연구소를 콕 찍어서 원하는 결과를 내니까. 네, 콕 찍어서 거기다 의뢰할 필요는 당신이 없잖아요. 필요한 몇 퍼센트를 원하십니까? 그대로 네. 내준다 이 말씀이네요. 당신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드립니다. 이런 걸 서로 간에 인식하고 맡긴 게 아닐까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상황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갖고 저희가 그걸 분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이준석 일이- 의원도 당시에 예. 자신이 1위 하는 당대표 선거 나갈 때 똑같아요. 공선할 때 예. 1위 하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걸 하루 전날 알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다음날 바로 7시 내일 저녁 7시에 커뮤니티 봐봐. 다음날 바로 이준석이 말한 다음날 바로 미래한국 연구소 여론조사가 발표가 됩니다. 그건 또 연결 딱 됐죠. 네, 그것도 연결이 되죠. 보도가 됐던 바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충격적인 하여튼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이 주목한 또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제 예.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그래 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오마이뉴스를 제가 지금 확인을 했는데요. 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다니까 이제 기자들이 와서 취재를 하려고 오전에 가서 이제 대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어제 오전 11시 30분에 의원회관 내 당 기획조정원 앞에 이렇게 딱 모여 있으니까 네. 그 직원이 당 관계자가 나와서 1시 이후에 온다니까 점심 드시고 오세요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 밥 먹고 오시라고. 네. 압수수색을 이렇게 몇 시에 처음 봤어요. 네. 이럴 바에 뭐하러 압수색을 합니까? 압수수색 몇 시에 온다.
요즘 내용을 보면 이미 제출받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면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어떤 거 압수수색 할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네. 얘기. 그러니까 지금 압수수색 언제 갈 거고 뭐 가지러 갈 테니까 준비하고 계세요라고 미리 얘기를 했고 네. 여기에서 국민의힘하고 협의가 끝난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와가지고 오늘 압수수색 온다고 이렇게 하니까 아침에 이제 급하게 뉴스가 나오니까 막 뛰어왔더니 지금 안 오고 좀 이따 오니까 또 식사하고 오세요라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밥 먹고 오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아. 법조 기자들 입장에서도 너무 이상하니까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주진우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제출 방식을 협의 중이다. 뭐예요? 그게 뭐예요? 진짜. 네, 시간 예고는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의구심이나 아니면 불신을 갖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요. 이거거든요. 왜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뭐 계속 뭐 특검이라는 것들도 계속 부기가 되고 있고 뭐 지금 부기 쪽또 더법과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했고 그 전에 이제 무슨 뭐 영부인이나 이런 것 저기 뭐 주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기소 여부에 대한 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명태균 씨에 대한 관련된 압수수색도 이미 매우 늦었단 말입니다. 엄청 늦었죠. 지금 명태균 씨에 관련 내용이 지금 터진 지가 언젠데 그러니까요. 이미 저기 충분히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가지러 가는 것까지 이제 시간까지 맞춰가지고 다 갔다는 게 국민들이 이 수사를 믿을 수 있을까요? 쇼라도 하더라도 좀 쇼 같이 해야지. 이런 되지도 않는 쇼를 제가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럴 바에 압수수색을 뭐하러 합니까? 네, 이 와중에 이제 이 예. 압수수색 과정에 대해서 기자들이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하니까 김상욱 의원이 뭐 포항시 공천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네. 김영선 공천 외에 포항시 관련 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포항시 관련 건은 김건희 여사 개입돼 있다라는 주장을 이준석 씨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요거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 여의도 연구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공천 관련한 어떤 그런 거를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김필성 변호사님께서도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런 방식에서 이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도 굉장히 의심스럽지만 네. 굳이 설명을 할 때 포항시 건은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 건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러니까 딱 말하고 싶은 거 딱 그거 찍어서 김건희 여사도 뭐 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는 게 야 이거 참 그러니까 친한계에서는 이 압수수색이 반가운 거예요. 반갑다. 반가워요. 어서 오십시오. 네. 네네. 필요하신 아유. 거 있으시면은 가져가십시오라고 하는데 뭐 하여간 반가운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친한계 입장에서는 당원 게시판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데 네. 시선 돌리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약점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약점을 우리는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것까지 해서 수사라는 게 사실은 뭐 우리 변호사들은 다 알지만 정말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압수수색은 또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시점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압수수색 장소에 가는 경우들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변호사들은 이런 압수수색이면 매번 하세요. 아무 무섭지도 않고요. 그리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는 지금이라도 압수수색을 당사를 할 게 아니고 의원 개개인을 해야 돼요. 그 담당 공관위원장이라든지 당대표라든지 대통령 부부라든지 그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을 해야 뭔가 확인되는 게 있지. 이렇게 이거 한다 해가지고 누가 믿겠습니까? 템포도 늦고 뭐 이 참 긴장감도 없더라고. 긴장이라도 좀 하는 척으로 해야지. 옛날에 큰 박스 그 검찰 박스 압수수색 박스에다가 뭐 아무것도 없지만 막 드는 척도 하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뭐 그런 것도 없어 보였어요. 이분들 지금 뉴스 저기 지금 사진 같은 게 저는 좀 찾아놨는데 네. 지금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기 그 들고 나오는 사진이 있었어요. 한 개 들고 이게 뭐 그 지금 저기 다이어리 같은 거 하나 하고요. 다이어리하고 종이 봉투. 저거. 네, 저렇게 하나 들고 나왔어요. 저게 말이 돼요? 저게 압수수색인데 자기 저게 거 아니에요? 뭐 아시겠지만 와, 사실 뭐 정말? 논란이 여전히 있었지만 어쨌든 빈 박스라도 아까 얘기했던 뭐 원래 막 무겁지 않은데 무거운 척하고 종이 한두 장 있는데도 그렇게 했었어요 예전에는. 네 그렇게 했는데 저걸 지금 가서 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것처럼 뭐 뉴스에 크게 났는데 저거 압수수색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뭐 검찰이 하는 거 보면 걸리지 말든가 그러면 이거 다 걸리고 휴대전화 뺏기고 출장 조사하고 압수수색가가 종이 한 장 갖고 나오고 밥 먹고 나오라고 다 걸린 건지 뭐 알려준 건지 모르겠지만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아니요, 있으니까. 아니요. 심지어 이제 네. 공천 관련 자료는 거의 다 폐기된 걸로 지금 다 없죠. 보도되어 있겠습니까? 있거든요. 지금 쇼하는 거예요. 지금 뭐합니까, 쇼하는 거, 진짜로. 문 열어주고 쇼하는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지금 김상우 의원 이야기로는 2022년 재보궐 지역구 공천에 한정됐다라고 네. 하는데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여론 조작 관련한 문제가 지금 거기에 국한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자체가 지금 쇼하는 거밖에 안 보인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이니까요. 잘해 주십시오. 뭘 하더라도 제대로 좀 하시든지 그럼 하지를 말든지. 자, 명태균 씨 이야기 좀 더 이어가면요. 지금 구속된 상황인데 구속 적부심 심사를 청구를 했고요.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왜 했는지도 의문이고 기각 배경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예. 저도 저 얼마 전에 그 당 의뢰인이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네. 복수 적부심 한번 저도 몇 했습니다. 번씩 했는데 한 네. 번도 되질 않기 때문에 기대도 안 합니다. 그 사실 거의 안 됩니다. 안 되죠. 99%라고 저는 이게 보거든요. 우리나라 그 사법 절차에 그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있기 네. 때문에 영장할 때 이미 그 법원이 불러서 한번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하고 근데 이제 보통 이거를 하고 나서 며칠 지나서 하는 셈이기 때문에 네. 법원의 판단이 며칠 사이에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거든요. 없죠. 뭐 특별한 뭐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뭐 높지 않은 게 없죠 거의. 예, 저도 그 얼마 네. 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몇 퍼센트 안 되긴 해요. 근데 김관진 전 그 장관 네. 그분만 기억이 나는데 저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사실 실무하시는 형사와 관련 실무를 해보신 변호사님들은 네. 다 아는데 이걸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분한테 설명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보고 싶다고 해서 하긴 했습니다만 네. 명태균 씨는 왜 했을까? 왜 했을까요? 저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이 담당 변호사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네. 오히려 그냥 구속 기간만 늘어난다, 손해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지금 제 생각에는 전적으로 이제 사견입니다. 네. 뭔가 좀 기대하는 게 있지 않았을까. 우리 딜 얘기도 했었어요. 구속 조건 딜.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법원하고 딜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뭐 생각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그 영태균 씨가 본인이 구속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구속이 된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다시 한번 자기가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 기대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약간 뭔가 기대를 갖고 저는 또 뭔가 뭐 좀 법조인 아니니까 변호사라면 말렸을 거예요. 이거 뭐하러 하냐 말렸을 건데 그걸 밀어붙인 거 보면 본인만의 확신이 또 있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윤한홍 의원하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구속 그렇죠. 조건 걸고. 네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뿐만 아니라 네. 뭐 추후에 나왔지만 또 뭐 김회장 오세훈 시장 관련된 김한정 회장이라는 분이 또 뭐 명태균 혼자 뭐 가라 그래 그러면서 뭐 10억 20억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쨌든 뭐 수사에 협조한다라는 식이 아니라 글쎄요. 검찰에서는 더 많은 그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나 이 얘기 검찰에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외부에다 할 수 있어라는 신호를 본인은 계속 줬다라고 생각하기 그렇게 때문에 느껴지기도 해요. 이 예. 이야기가 대통령실로 직보가 돼서 대통령실에서 얘가 만약에 여기서 풀어주지 않으면은 이걸 다 터뜨리려나 이렇게 본인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풀어주면은 더 협박이 먹힌다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더 인신 구속을 해야죠. 본인이 스스로 자신을 구속해 주세요라고 거의 뭐 읍소한 수준이다.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뭐 혹시나 명태균 씨가 본인이 뭘 갖고 있다면 이걸 공개할 가능성 또 폭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앞으로? 점점 높아지고 높아진다고 있다는 봐야 되겠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네. 지금 뉴스들이나 이런 걸 보면요. 저기 이제 처음에 그 이제 뉴스 인사이드에서 처음 이제 명태균 씨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네. 지금 나오는 소스들이 좀 다양해지고 있어요. 다양해지고 있는데 제가 사실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명태균 씨가 수사기관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얘기한 것들도 조금씩 세거든요. 이야기는 이미 이제 검찰이나 이런 좀 검찰이나 수사기관 내에서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예, 그런 게 보이고 그다음 지금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연일 터뜨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뭐 다른 언론들에서도 계속 연이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들을 뭐 통제를 한다거나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이미 임계점을 넘은 것 같아요. 아하. 이런 상황이면 명태균 씨도 이걸 내가 어떻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검찰에서까지 세고 있으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다고 그러니까 판단할 수 더 있는. 빠르게 더 강한 걸 내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럼 명태균 씨낼 수밖에 예, 없어요. 그래서 점점 가능성이 네. 높아지고 있는 게 더 아닌가.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강하게 그걸 내야지만이 효과를 보기 때문에 비슷한 거 내서는 안 돼요. 창원지검에서도 막 뭐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도 갖고 있죠. 그렇죠. JTBC 뭐 저희 뉴스토마토 다 뉴스타파. 갖고 있어요. 네. 뉴스타파 심지어 뭐 김건희 씨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아서 돈을 공개됐죠. 그거 갚겠다. 채무이행각서. 네. 예. 라고 하는 PNR에 써준 채무이행각서가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로부터 돈을 받을 돈이 있다. 네. 네, 채권이 있었던 상태. 그럼 그 채권이 면제되면서 공천으로 준 것이다라고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건 뇌물죄, 네. 뇌물죄까지 검토를 다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더 이거보다 더 강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뭐 명태균 씨가 그런 결심을 좀 할 수도 있다. 구속 적부심 기각하고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보는데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건희 여사 얘기를 했으니까 특검법 표결 예상한 대로 지금 거부권 행사됐고요. 표결이 네. 원래 28일 날 하려고 하다가 다음 달 그러니까 12월 10일로 지금 미룬 건데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이 재표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친윤 계열 이렇게 네. 요새 이렇게 부르는 것 같아요. 친윤 계열하고 친할 계열 사이에 갈등이 지금 매우 깊어진 상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재의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최근에 저도 이제 몇 번 얘기했었습니다만 그 친한계들이 친한계 쪽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으로 지금 몰리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지금 궁지에 몰려있는 상태고 좀 대응을 잘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처음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친한계 쪽에서 그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만약에 한동훈 대표를 어쨌든 살리고 가는 쪽으로 간다고 방향을 잡으면 전국의 주도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거를 돌아설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최근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한 며칠 전보다는 좀 약해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재의결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쪽, 그러니까 친영 쪽에서 지금 그 게시판 문제, 네. 게시판에 올라온 글 문제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어서 지금 전보다는 조금 그 재의결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아닌가는. 근데 지금 보면 또 눈에 띄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내부에서 이탈표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기권하는 거. 왜냐하면 들어가야 제적에 포함이 됩니다. 포함은 되는데 또 혹시나 배신하는 사람 있을 수 있으니까 집단으로 기권해서 배신자 방지시키려고 이거를 봤을 때 뭔가 불안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또 의문도 들거든요. 공산당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거수로 결정하자 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게 무기명 투표 아닙니까? 그렇죠. 무기명 투표의 취지를 아예 몰각시키는 이거야말로 위헌적인 행태 아닙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무기명 투표할 수 있는 거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기표소에 들어가지 말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뭐 추경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금 불신이 못 믿으니까. 말을 정말 말을 하는 수준을 넘었다. 네. 정말 서로 표현 방법이 굉장히 글쎄요 유치하다고만은 표현할 수 없는 그렇죠. 정도의 예. 수준으로 서로를 향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누구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기표소에 들어가는 너네들을 지켜보겠다라는 식으로 기표소에 아예 들어가지 말 것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그야말로 위헌적인 행동입니다. 약간 우려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지만 지금 네. 정확히 말씀을 네. 드리면 지금 이제 이게 뭐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라거나 네. 이런 게 아니라 예. 추경호 원내대표 예. 사실은 이제 그 지금 한동훈 대표와 이제 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친윤의 사실 대표격인 셈인데 네. 이분이 지금 했던 자리에서 이제 삼선급 이상들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윤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것이 지금 여기 공표된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 일단은 친윤 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을 하나 보이는 게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친윤 쪽에서 그 못 믿는 게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단속하겠다는 것 같은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게 뭐 방향에 잡히거나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심을 하고 뭐 지시를 내리든지 뭘 해야 될 것 같긴 그러니까 한데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사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지도부가 결정했다기보다는 친윤 쪽에서 던진 거예요. 네. 압박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정치적으로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사실 주목해 볼 부분일 것 같은데 선택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셨던 건 원칙에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면은 정면 돌파를 하는 것이고 만약 이런 분위기에서 한동훈 대표가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하고 밀려가면 설사 그렇게 사실상 공개 투표를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 결집력은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동훈 대표는 예.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네. 네,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 관련해서 굉장히 바쁜데 네. 한동훈 대표는 정말 특이한 사람이다. 왜요? 본인은 예전에 자신이 내가 사직에서 야구 봤다고 했지 사직구장에서 야구 봤다고 한 적이 없다라고까지 아주 미세한 거를 집어내고 그리고 그걸 언중위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가지고도.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가지고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홍준표 시장이 저를 뭐 여성 속옷을 입었다는 등 원색적으로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참았다라고 해요. 홍준표 시장은 한동훈 대표에게 여성 속옷을 입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비슷한 얘기 했던 것 같은데요. 남성이 운동을 안 하고도 가슴이 커지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어떻게 여성 속옷을 입었다는 얘기가 되는지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는지 남성이 운동을 안 하고도 가슴이 커지는 방법이 있다. 다르지 않습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또 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유 정말 정확한 예네요. 저는 그래서 좀 많이 커져가지고. 예.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거 당장에 지금 네. 홍준표 시장이 언중위에 갈 사안이에요. 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아하. 네네. 하나하나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사람인데 한동훈 대표가 하여튼 이런 데선 치고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조금 특이하다. 자신의 그러니까 문제. 당원 게시판에 그게 다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냥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인데. 애초에 저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 자체가 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그걸 왜 썼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정말 뭐 정치적으로 이걸 여론을 어떻게 몰아가겠다 이런 네. 정치공학적 계산이었으면 가족들 동원해서 몇 명 동원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이런 일 자체가 벌어진 게 사실 뭐 이게 큰 일이냐 대단한 일이냐 하기 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실이라면 네. 한동훈 대표의 그런 정치적 역량이나 네. 그런 그릇이나 이런 것들을 요만해요. 요만해. 그래서 그 바에 사람도 없나 이 생각 들기도 하죠. 네, 그래서 뭐 그게 사실 뭐 그거는 사실 여부는 잘 모릅니다만 네. 어쨌든 그 후에 지금 그 이 사안에 대처하는 모습들도 그렇게 뭐 정치적으로 잘 풀어가는 그런 대범한 인물은 아닌 것 같다. 네. 이런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이제 위증 교사 사건 이제 무죄가 되면서 민주당이 좀 공세를 좀 세게 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 아마 오늘 이제 본회 열리면 뭐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도 통과시키고 검사들 탄핵 처리하고 또 국정조사 최상병 사건 또 관련해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너무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또 역풍 항상 역풍 있잖아요. 역풍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거를 고려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정조사라도 지금 빨리 총괄가 돼서 국민들이 답답한 마음을 좀 풀어줘야지. 언제까지 네. 지금 거부권 행사하는 것만 지켜보고 몇 번째 거부권 재의결 반복되지 않습니까? 국정조사라도 네.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순풍으로 밀어줄 것이다. 역풍 없을 네.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명태균 지금 건도 사실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렇죠. 뭐 계속 얘기 나오는데 해결되는 건 없고 지금 사실 그렇단 말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뭐 영부에 대한 것들도 있었고요. 지금 어쨌든 이거를 좀 국회에서 강하게 밀어붙여서 뚫어내는 돌파해내는 모습을 사실 국민들이 기대할 상황이기 오히려 때문에 민주당의 그런 모습을 기대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지금 거군요. 역풍의 문제가 아니라 예. 오히려 머뭇머뭇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역풍을 불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 대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이 경제 문제하고 같이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된다고 좀 봅니다.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씀까지. 마지막으로 뭐 이 법조인들 모여 있으니까 저는 그 위증교사 사건 사실 무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면 서초동 가서
유죄라는 사람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고요.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또 민주당에 가까운 분들은 또 무죄가 된다고 하는데 두 분 다 무죄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뭐 또 결과도 한번 말씀 짧게 주시고 앞으로 2심 또 어떻게 될지 한번 말씀 주십시오. 일단 저는 그걸 읽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판결문? 판결문 못 구했고요. 네. 그 양해 홍보 홍보 자료는 자료, 예. 읽어봤어요. 홍보 네. 자료가 상당히 자세히 쓰여져 있는데요. 네. 홍보 자료 내용을 보니까 제가 좀 들었던 거 약간 다르긴 한데 네. 구조가 제가 몰랐던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했고요. 뭐 당연했죠. 지금 여기에 네. 대한 공격을 위증은 인정됐는데 위증 교사는 어떻게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남아 있는 공격 방법. 근데 네. 지금 그 논리가 이렇습니다. 어려운 법리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요. 네. 이게 원래 공범이 교사하려면 교사범의 고의와 네. 정범의 고의가 두 개 다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교사 고의, 예, 정범의 있어야 고의. 되는데 지금 다 설명해 줘야 돼 진짜.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하지 안 맞는 네. 게 하나 있고요. 첫 번째.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요구했다는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위증이라고 인정된 부분, 그러니까 6개 중에 3개가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하고의 말이나 이런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다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설사 뭘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부탁한 대로 말한 게 아니에요. 예, 달리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신가도 크게 그래 저는 이런 거는 기소하지 말았어야 된다. 기소 독점 기소 편이 아닙니까? 검찰 잘못이다 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네. 들어요. 이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증 교사에는 위증 공범의 그러니까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네. 하면서 법 기술적으로 그런 판결문을 쓰는 기술이 필요할지 몰라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 말이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전화로 했던 그 내용이 과연 이게 어떤 위증을 부탁하는 솔직히 이야기인가? 말해서 우리 이런 사건 많이 하잖아. 위증은 이 사건 때문에 그 완전히 사건이 바뀌거나 야 이렇게 진술해야 돼? 라고 해야지. 아는 대로 얘기하라는 게 어떻게 위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안 본 거 이런 건 얘기할 거 없고 저는 이거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국민의힘이나 정치인들이나 또 거기에 비슷하게 법조인들 평론하는 걸 보면서 무슨 얘기인지 솔직히 전 속으로 몰랐거든요. 또 지금까지도 뭐 위증이 있었는데 골사가 없는 게 말이 되냐 그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왜 그럽니까 그 사람들은? 도저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상식에 맞아야 있는 될거 납득할 아니에요. 수 있는 판결이래야 이제 사실은 합법부의 존중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녹취록 과연 이게 교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녹취록을 네. 이재명 대표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이 이게 교사야라고 안 돼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사법부도 고민이 됐을 것이다. 같은 법을 배웠는데 왜 저 사람들 자꾸 저렇게 해서 그래요? 우리 다 한 가지 이제 법리적인 걸 떠나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지금 공소장만 보면 항상 공소사실만 보면은 범죄자예요. 그렇죠. 범죄자인데 공소사실에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악의적이라고 사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니까 뭐 아마 뉴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법정에서 전체 녹음을 다 틀었습니다. 다 들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그리고 그 들어보니까 이게 얘기한 것과 지금 위증이라고 인정된 부분이 사실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나온 건데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봤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판결문은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도자료는 이게 뿌리거든요. 바로 볼 수 있죠. 예,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지금 말하는 사람들 거의 전부가 보도자료도 안 본 것 이것도 같다. 안 보고 그냥 정치적으로 자기 법률 자격이 있으니까 정치적인 그게 서서 계속 딴 얘기를 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과연 20분 넘는다는 녹음 파일을 들어보고 들었겠냐? 말씀하시느냐. 안 했겠죠. 예, 저 아니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요. 똑같아요. 그 검찰이나 그런 평론하는 분들이나 이재명 대표가 유죄여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그렇죠. 말을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우기는 사람들은요. 네. 심지어 뭐 CCTV 같은 객관적인 네. 증거가 있으면은 인정할 것 같죠. CCTV를 보여줘도 아니다. 그럴 생각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까지 부인하기 때문에 그 무엇을 비슷한 갖다 줘도 맥락으로 대통령 네. 목소리 나왔어요. 김영사 해줘라 했어 내가 네, 네. 당에서 말이 많더만 또 아니래요. 또 아니래. 그렇죠. 아유, 참. 해줘라라고 했는데 의견 바로 제시다.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견 제시다. 이렇게 말하는데 더 이상 제가 이상하게 배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삼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 지금입니다. 참여하시면 매일매일
통통코인을 저희가 지급해드립니다. 매일 2,000원 상당의 할인 쿠폰 지급해드리고요. 채팅창 링크에 있는 통통몰 앱에 가입하면서 회원 고유번호 코드 실시간 채팅창에 한 번만 붙여넣기 하면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실시간 채팅창 고정 링크 또 아래 더보기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내일은 베프의 촉 또 김종대 최강 디펜스 코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